곧 다가올 윤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출석 여부가 이번 탄핵의 수사 변곡점이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이 사태의 어떤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에도 자신의 점집 인근 패스트푸드점, 이 햄버거 집에서 군 관계자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자, 지난 1일에 이어서 지난 3일 오후에도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회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수사단장 이 두 인물은요 불명예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불명예 전역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이었고 또 두 명은 현역,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명만 뽑았습니다. 93의 이제 탱크 부대장인데 제2기갑 여단장 그리고 현역 장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롯데리아 회동 계엄 당일 그리고 계엄 전에 2차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관련된 내용이 논의된 것 아니냐 사전에. 그런데 이런 군사 조치에 민간인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충격적이죠. 지금 노상원 씨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 내란 사태가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동기로 설계가 됐고 실행이 됐는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일단 불명예 제대한 예비역이라는 점, 또 주요 행위가 점집과 롯데리아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실제 불명예에 대한 예비역인 노상원 씨가 실제 현직 군인들을 지시하고 지휘하면서 탄핵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북방 공작원 특수부대를 준비시켰고 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한 이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납치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까지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담화에서 강조했던 부정선거 의혹, 그걸 통해서 규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서 그 의혹을 가지고 확대해서 실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 다음 스케줄까지 다 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특히 30명을 체포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술을 조작하고 받아내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를 한 이런 사람이 주도해서 이번 내란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인지, 그리고 이런 자의 조언을 듣고 이 실행을 결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내란의 책임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다거나 여전히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주장을 한다 한들 이미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티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명분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저희가요, 노 전 사령관이 머물고 있었던 어떤 장소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명해요. 여기 와서 다 시를 많이 받는다 그래. 국단위에 가잖아요, 국단으로. 별로 갈 때 이 사람이 운전해주고 싣고 다 그걸 했다고. 나타난 지가 한 3, 4년 됐죠? 과일, 명태 이런 거 싣고 가는 거. 그분은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철학인데 뭐 그냥 혼자 공부하고 그래요? 군인이라 꼬장꼬장 하던데. 남자 복사가 있거든요. 네. 뭐 친구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이 여기 살지는 않아요. 그런 분을 데리고 있었어요. 살짝 몇 년 되기는 됐는데. 네, 불명예 전역 후에 무속 활동을 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갖가지 의혹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역 시절부터 계룡산 등을 다니면서 사주팔자를 공부한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무속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는 지금 노상원 씨가 지금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 사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물론 이제 군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하고 전 사령관을 역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 군인들 더군다나 주요 장교들을 만나서 저렇게 계획하고 또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분명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저렇게 국가 운영과 중대한 사안들이 저렇게 이렇게 점을 보는 그런 무속과 연관돼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고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그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내용을 저희 뉴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이런 직업적인 이런 거는 차치하고 떠나서 민간인이 어떻게 군과 관련된 정말 병력을 움직이는 그런 의혹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쨌든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각별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끼 삼아서 그리고 어떤 이 정보사 내에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그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어떤 오비들 간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별한 관계를 토대로 진급 등을 미끼로 이 현역 군인들을 좀 끌어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비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했던 만큼 군 내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갔다라는 거죠, 인사청탁이. 근데 그게 왜 갔겠습니까? 현역 군인들도 바보가 아닌데 굳이 왜 전역한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동안 어떤 군 인사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뒷배를 믿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무속인인 것도 좀 황당하지만 무속인이기 이전에 어쨌든 민간인이 나서서 이 계엄의 핵심 세력으로 활동했고 심지어는 그 핵심 세력이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명의 어떤 비밀 조직을 꾸렸다. 그 핵심에 노상원 예비역이 있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통탄스러운 일이고요. 이러니까 제2의 하나회가 결성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 계엄 당일에도 이 내용의 전말을 알지 못하는 지휘관들은 또 출입이 통제되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군 내에 뿌리 깊게 이 사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상 규명을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현직 군인들의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이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인데 경찰은 이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 군 병력 배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 이동의 시나리오가 이 수첩에 적혀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수첩이 뭔가 이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노상원 씨가 이제 전역했으니까 민간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반군 반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상원 씨가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보 분야에서 정보병과에서 탑 커리어를 갖다 쌓지 않았습니까? 정보병과의 넘버원은 정보본부장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보본부장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정보본부 산하의 예하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예하부대가 2개가 있거든요. 777 부대, 37 부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사령부인데 777 부대 사령관도 하고 정보부대 사령관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노상원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원 씨가 그 군에 있을 때도 그
상관한테 대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심지어 이제 범죄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위에 사람이 보기에는 노상원 씨가 능력은 굉장히 있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3년 후배 노상원을 그렇게 총애하고 그 능력을 샀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수첩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수사나 그다음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수사 상황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정확한 내용 그리고 확인된 내용들만 팩트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